쿠션에 기대서 2시간만 앉아 있어도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며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성인이 일일 운동 권장량을 다 채운다고 해도 이렇게 쿠션에 기대서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2007년 당뇨병이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대사작용이 저하될 수 있다. 물론 운동이 주는 혜택이 있지만 이 혜택은 오랫동안 앉아 있음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마치 하루에 담배 20개비를 피우면서 주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르테에서 펴내고 고현석이 옮긴 바이바 크레건 리드의 의자의 배신입니다. 저자 바이바 크레건 리드는 영국 출신의 작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건강이나 운동, 자연, 환경 등과 같은 폭넓은 소재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의자의 배신은 파이낸셜 타임즈 2018 최고의 과학책 5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원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류의 변화, 우리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만들고 있는가인데요. 인류가 처음 2발로 일어선 이후로 인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논쟁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앓는 질병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요. 바로 의자에 앉아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약 70에서 100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10년 중에 4년에서 6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 시간은 우리의 수면 시간보다 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길다고 합니다. 사람의 뼈는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힘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데 반대로 가해지는 힘이 없으면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뼈를 단단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굳이 칼로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몸이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법칙이 연조직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데이비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인대를 포함한 모든 연조직은 보통 정도로만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어 늘어난다. 반대로 인대를 포함한 연조직이 느슨하거나 이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힘이 빠지면서 점차 짧아지고 결국 짧아지기 전 속해 있던 뼈 구조와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맺게 된다. 자연은 근육이나 인대의 기원점과 착생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짧아질 때 원래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현대적인 삶에서 가장 흔하게 취하는 휴식 자세, 즉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뼈와 연조직을 점점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사르디니아라는 블루존을 혹시 아시나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인 노인의 수가 많은 지역, 즉 장수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서쪽에 위치한 사르디니아라는 섬이 그중 한 곳입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바로 사르디니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힐링필드에서 들려드린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과 이 장수마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많이 닮아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마치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아주 옛날에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르디니아에 대한 긴 이야기. 왜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게 사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젊은 동료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끔찍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을까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전반에 흐르는 정서가 바로 이렇다. 이 소설 제3부에서 우리의 영웅 걸리버는 럭록샘에 가서 스트럴드 브럭들을 만난다. 스트럴드 브럭은 보통 인간과 똑같아 보이지만 죽지 않는 인간이다. 불행하게도 모발 손실, 몸의 위축, 시력 감퇴 등 노화의 모든 징후는 보통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걸리버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80세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자는 즉각 재산을 물려받으며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매우 적은 돈만 남겨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80세가 지나면 이들은 고용될 수도 돈을 벌 수도 없다. 땅을 사거나 임대할 수도 없다. 민사든 형사든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한다. 이들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며 사회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존재다. 이들은 극도로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고문으로부터의 해방, 즉 죽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고통이 늘어나고 노쇠와 쓸모없음, 불편함과 치명적인 질환이 점진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인가? 사르디니아 사람들의 노화와 느려 보이는 노화 과정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는 사사리 대학의 잔니 패스이다. 그는 2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실험해왔다. 패스와 그의 동료가 특히 사람들이 장수하는 지역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컴퓨터도 GPS 장비도 없었다. 이들은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사회적 요인들, 예를 들면 광범위한 완화 치료를 받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나코 같은 곳의 극단적인 부, 같은 요인을 찾아내자 몇몇 지역이 떠올랐다. 그 중 하나가 사르디니아였다. 지도 한 장과 파란 사인펜 하나를 들고 이들은 사르디니아 섬 중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특정한 지역들을 찾아내서 지도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른바 블루존이다. 장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것이 농경에 대한 역사적 질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농경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활동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경으로 생산한 음식의 질이 항상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관광객들을 매혹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고대와 현대의 생활 방식이 혼재하는 사르디니아 섬에서 비교적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의 생활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져서 잔니 패스를 만나기로 했다. 장수에 대한 패스의 관심은 그의 큰 삼촌이 110세까지 산 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만 해도 패스의 큰 삼촌은 사르디니아에서 그 나이까지 생존한 4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 후에는 그 숫자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장수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최근 들어 더 많이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덴마크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는
장수는 어느 정도만 유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키는 최대 80%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수명은 약 25%만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것 같다. 나머지는 환경이 결정한다. 이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요인의 대부분은 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인들로 인해 추가되는 시간은 사용 가능한 시간이지 요양원에 앉아 10년,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패스가 관심을 둔 추가 시간은 사람들이 그전처럼 일하며 살 수 있는 활동적인 시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패스의 연구가 그의 행동을 바꿨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이런 생활 방식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육체 활동의 수준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직장 근처에 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빌라 그란데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0km를 걷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언덕이 많아 육체 활동이 더 집중적일 수밖에 없죠. 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라 패스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 패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6시쯤에 일어나서 7km를 걷습니다. 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농담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홀쭉한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10년 전만 해도 제 배는 선생님처럼 둥그렇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니 아침에 준비하기가 훨씬 가뿐해졌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의 아내 쪽을 보더니 열이 있었던 2년 전 한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거리만큼 걷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두 번째로 먹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패스의 일관된 주장은 완벽한 먹거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먹거리 산업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 흰빵 같은 탄수화물은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치즈를 먹죠. 블루존 사람들의 장수에는 레드와인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와인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런 화학물질들은 콜라겐과 결합해 피부를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을 개선해주고 동맥, 정맥, 모세혈관 벽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중력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노화가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존재, 작용 과정,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중력이 무엇인가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노화도 우리에게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선사한다. 누구나 노화에 대해 인지하고 노화가 어떤 일을 하는지, 노화의 징후와 과정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노화가 진짜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댄 뷰트너가 블루존 세계 장수마을에서 설명하듯이 노화에는 가속 페달만이 존재하며 우리는 노화라는 차의 엔진에 얼마나 많은 연료를 넣을지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노화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노화가 본질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패스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이 유전적 돌연변이가 먹는 것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대사질환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지방조직 과다도 위험 요인입니다. 팔, 다리, 얼굴의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조직은 위험하지 않지만 몸 한가운데의 내장지방은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은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염증이 생기면 세포와 조직이 염증 매개 물질의 공격을 받고 단백질의 모양도 변합니다. 최근에 도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극한의 상황 중 하나는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기 도시 생활자의 경우에도 그들의 조상에 비하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장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수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 앉아서 하는 생활은 장수에 지장을 줍니다. 당뇨와 대사질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질환들은 수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들이에요. 패스가 사르디니아 섬의 또 다른 블루존인 세울로에서 진행하는 연구에서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패스는 세울로에서 재단사나 재봉사로 일하는 여성들을 예로 들었다. 이 여성들은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이들은 앉아서 생활하지만 중요한 예외입니다. 그 여성들의 종아리 둘레를 재보니 평균보다 체격이 크고 근육이 많았어요. 페달을 밟아 작동되는 재봉틀인 수동 재봉틀은 이들이 앉아서 평생을 보내왔지만 활동적인 삶이 주는 장수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칼로리를 연소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스의 다음 프로젝트는 이 재봉틀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필연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해 작업 공간이 어떻게 최적화되어야 앉아서 하는 일이라도 일하는 사람을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사르디니아에서의 이런 활동적인 삶은 스트레스의 일정 부분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국민적 특성 또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느긋하게 사는 것뿐일까? 일반적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 심리 테스트에서 이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거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노화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심리학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어쨌든 패스가 연구한 100세 이상 노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20세기의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격변을 겪어왔다. 이들은 가난한 때도 있었고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노동 조건을 찾아 이동해야 하기도 했다. 패스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본다. 이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고 절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상상했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럭네섬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50세 정도부터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왔던가. 48세밖에 안 된 나는 벌써 요통을 앓고 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이 지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잔니의 큰 삼촌은 이른바 110세 이상인 슈퍼 센테네리언이었다. 보스턴 대학 노인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슈퍼 센테네리언의 10%는 사망 석 달 전까지도 노화와 관련된 주요 질환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어긋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죽는지였던 것이다. 결국 1200년 동안 통치했던 고대 수메르 왕 목록의 루갈 반다가 양치기로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르디니아 사람들과 루갈 반다 모두 도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운동을 하루 일과와 결합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의학 장비와 도구들이 발전해 왔음에도 사르디니아 사람들의 수명은 도시 거주자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다. 의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이 지난 1960년대 중반의 기대 수명만큼 낮은 지역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고소득 국가에도 존재한다. 런던의 일부 지역, 예를 들면 타워 햄리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54년밖에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도시의 삶은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수와는 거리가 멀다. 초기 정착지와 도시들은 인간의 몸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는 운동에 집착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결심부터 1만 보를 걷겠다는 결심, 매일 여러 종류의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까지 집착의 정도는 다양하다. 이런 활동은 일 자체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도시 생활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일과 운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도시 거주자들이 스스로 형성한 계층 구조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 상황을 가장 분명하게 보려면 새로운 제국의 심장부에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려야 한다. 고대 그리스 말이다. 운동, 도시 불평등의 척도. 농업혁명을 통과해서 대도시혁명으로 진입하는 동안 변화의 원동력은 주로 전쟁이었지만 편안함이기도 했다. 편안함에 대한 욕망이 있는 곳에 여가를 향한 욕구가 있다. 정착지, 그리고 나중에는 도시와 함께 토지 소유 개념과 새로운 사회적 위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위계 안에서 상류층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음악, 연극, 레슬링 같은 것을 보면서 여가를 즐긴다는 뜻이었다. 수렵 채집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오락이나 여가를 보내는 수동적 방식에 관심을 둘 시간이 거의 없었다. 대신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대화와 사회적 교류, 즉 잡담에 할애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아이들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앞에 앉아 있지 않았고 어른이 되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모방한 협력적 놀이를 했다. 이 아이들은 피난처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산에 오르고 사냥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점수가 기록되는 놀이, 즉 승자가 있는 놀이는 거의 없었다. 수렵 채집 공동체에서는 놀이가 곧 교육이었다. 도시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부자들의 여가 활동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기를 좋아하는 인류세 인간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스인들은 여가에 탐닉하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앉아서 하프 연주를 들으면서 포도를 먹는 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지루해지고 실제로 몸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운동을 권장하는 정도는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가 된다. 운동의 출현과 존재는 노동 생태계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문화적 척도다. 이는 일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일과를 더 건강에 좋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놀이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수렵 채집인에게 일과 놀이는 사실상 구분이 되지 않았으며 운동은 미래의 먼 꿈이었다. 우리는 운동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인간 조건의 일부로 생각한다. 하지만 운동의 탄생과 확산은 의자의 그것과 비슷하다. 오늘날 의자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짧으며 초기에는 사회의 일부에서만 사용되었다. 게다가 우리는 의자에 앉기 시작하자마자 정말로 의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물 수확이 늘어나자 정착지도 늘어났다. 정착지는 마을, 부락, 항구가 되었으며 결국 도시가 되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운송과 앉아서 하는 일이 필요해졌고 도시 문제의 영원한 상징인 운동의 필요성도 커졌다. 농업혁명으로 곡물 생산이 안정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스 문화에서 운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노동 습관과 패턴의 변화, 그리고 여가를 즐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자신을 위해 일할 테테스, 즉 소작농과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운동은 놀이와는 매우 달랐다. 그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운동은 건강 개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반해 놀이는 오락, 즐거움 또는 경쟁과 경기 등 모든 종류의 이유로 한다. 운동은 노동량의 차이가 큰 사회, 특히 도시에서만 나타난다. 일이 없고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었던 고대 그리스의 부유층은 경기장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발명해냈다. 경기장은 도시의 열린 공간으로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뛰어다니면서 전쟁에 맞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모의 결투를 하는 곳이다. 팔라이스트라는 경기장과 약간 비슷하지만 더 규모가 작고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스포츠에 특화된 곳이다. 테테스들이 밭을 갈고 아내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동안 남자들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리스인만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운동은 로마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키케로는 정신을 지탱하고 마음을 활기넘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운동밖에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로마의 작가이자 법률가 소플리니우스는 육체적 운동으로 사람의 지혜가 예리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운동을 했던 그리스인들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특권층이자 부유층이었다. 현대 생활의 수많은 측면처럼 운동은 문화적으로 심어진 기억 같은 것이다. 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후로 운동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람들은 현대 문화에서 운동이 권장되기 시작할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80세까지 산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운동이 전혀 필요 없었다. 할아버지 때의 삶은 필요한 만큼 움직일 기회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2017년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40에서 60세의 사람들 41%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시간이 한 달에 10분 미만이다. 처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나는 빠른이라는 말이 엄청난 속도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 천천히 조깅을 하는 정도의 속도를 뜻한다면 이 수치가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논문에서 빠른이란 말은 1.6km를 20분 안에 걸을 수 있는 속도를 뜻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을 더 활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액티브 10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하루에 5번 과일과 채소 먹기 캠페인과 비슷하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에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처음에 정부의 운동 가이드라인은 주당 150분이었다. 30분씩 5번. 하지만 액티브 10으로 재빠르게 기대치를 낮췄다. 하루에 30분을 못하겠으면 10분이라도 해라. 하루 10분만 운동을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일부 암과 장애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중년이지만 논문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10분 운동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하루 30분을 집중해서 운동할 여유가 없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운동을 할 수 없는 삶을 계속 살면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당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씩 줄어들 것이다. 우리를 운동시키려는 움직임은 우리가 자기 삶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거리를 기르고 확보하는데 의존해서 돈을 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가게로 걸어가거나 인터넷에서 식료품을 주문해 집까지 배달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오늘날의 올림픽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노예와 소장농이 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덕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옛날 우르크의 예에서 보았듯이 인간이 도시로 들어감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노예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운동과 육체적 활동이 맨정신으로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여전히 곡물류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 이 두 집단의 유전자는 같을지 모르지만 도시인들은 걸어야 할 때 운전을 하고 페코리노, 포도주스, 염소젓, 조그마한 빵 대신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고 페스트리를 먹는다. 도시인들의 먹거리가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먹거리보다 다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그 안에 최상의 것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경에서 기원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생활 방식은 우리 도시에 힘을 공급하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먹거리에 아직 지배당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운동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삶을 산다. 운동과 불평등은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까? 이 질문을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간단하게 답하자면 그렇다. 운동과 우리가 운동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좋은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체육관도 없고 운동 수업이나 달리기 대회, 자전거 클럽이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없고 트레이너나 로잉머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실에 방치된 러닝머신도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장수에 대한 잔니페스의 연구는 지금 우리에게 단순한 단서 이상의 의미를 충분히 지닌다. 네, 지금까지 바이바 크레건 리드의 의자의 배신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행동으로 인해 증가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요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도 요통을 예방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저자는 허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적의 치료제로 걷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날이 추워졌다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꽁꽁 싸매고서라도 걷고 오세요. 오늘도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